네, 이코노미 21TV 부동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 안정화되면서 이전에 생겼던 규제들이 조금씩 해제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정부 때 생긴 대부분의 규제들이 사실 일반 지역 모두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조정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규제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조정 지역의 규제가 해제가 된다면은 사실 이거 규제 해제랑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1차로 조정 지역을 일부 해제했고요. 또 앞으로도 해제 이야기가 솔솔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조정 지역이 해제돼서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어떤 규제들이 풀리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대출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조정 지역에서 대출은 사실상 1주택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은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 매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는 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금액도 이제 제가 알고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요, 이제 개인 신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상담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대출이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게 뭐 다주택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비조정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요,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까지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서 이제 2년 보유를 하면은 매도 가격 12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이상인 부분도 장기 보유 특별 네. 공제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과세를 네.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법의 취지는 어차피 1주택자야 집을 팔아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사야 되는데, 또 세금을 거기다 너무 많이 과세해버리면 좀 옮기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주 요건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이 거주 요건이 없어지겠죠. 네, 이게 보통 보면은 몇 년 후 이사 계획을 갖고 살다가도 그럴 때 이제 전세 끼고 예. 집을 그리고, 이제 사뒀는데, 근데 뭐 이게 세상 일이 네. 어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갑자기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2년 보유를 했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조정 지역이었다면은 2년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이게 다시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다행히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게 1주택 비과세랑 비슷한 개념인데,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주택을 팔고 바로 이제 2주택 다른 주택으로 넘어갈 때 이게 중첩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 된 거는 그냥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첫 번째 주택을 이제 일시적이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는 3년 안에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3년이면 좀 제법 뭐 길긴 한데, 그렇죠. 네.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2년 안에 팔아야 그걸 또 돼요. 짧게 해놓은 예, 거네요. 짧게 해놨는데,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변하면 3년으로 변하니까 좀 기간의 여유가 좀 생기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뭐 이게 2년 안에 팔려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가격을 많이 낮추던가, 뭐 이게 시장이 좋다면은 뭐 편할 텐데요. 이게 2년이라는 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예. 특성상. 자, 그러면 또 바뀌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원래 양도세는요, 2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기본 양도세로 원래 양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30%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해집니다. 이점을 많이 가져다 주는데요. 자, 그리고 아주 또 이거 재밌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그 의무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실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6억 미만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양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거는 또 분양권은 어떻게 바뀌나요? 예, 조정 지역에서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원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에 파는 걸 이제 전매라고 하는데 그걸 좀 투기적으로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는 전매를 금지시켜 놨는데 그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자격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약은 원래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그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되면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면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조정 지역은 그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어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자격까지도 완화가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변화가 또 있나요? 예, 뭐 취득세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주택 취득세는 원래 기본세율인데요. 1에서 3%죠. 근데 두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를 해서요. 이제 8%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율인데 이제 1주택 그 조정지역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지역의 한 채까지는 일반 기본 취득세율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조정이면 아까 8%라고 했는데 취득세도 근데 물론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 채까지만 비조정도 세 채, 네 채부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 채까지는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취득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말고 또 증여도 일종의 취득이니까 증여세와 별도로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취득세율이 12%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이것도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그 혜택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중요한 세금은 있죠? 종부세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예,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조정 지역에서 한 채, 비조정 지역 한 채까지는 두 채지만 이제 1주택 종부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주의하실 점은 비조정 지역이라고 뭐 여러 채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뭐 세 채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세율로 가니까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까지는 1주택자 종부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규제들이 많이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그런 규제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될 때 바뀌는 세금, 뭐 대출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미리미리 쭉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요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절세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서 잘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예.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